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이 1분기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벌써 올해 3월까지 4분의 1이 지나가는 것인데요. 자, 지난 3개월 정말 유수처럼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2분기 증시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 지난 1분기에 있었던 증시들을 끄집어내서 살펴보다 보면요, 앞으로 2분기 증시에 대한 여러가지 청사진들,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는 어떻게 보면 1분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억을 되짚어 보는 시간이긴 한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야기 드리는 내용들 속에서 2분기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 시나리오도 함께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수익률 만들어 가야죠. 자, 우리 지난 1분기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냄비와 같았다. 양은 냄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좀 올드한 표현이긴 한데, 사랑은 양은 냄비처럼 하기보다는 뚝배기처럼 하라라는 그런 좀 올드한 표현이 있죠. 자, 그 표현에서 등장하는 냄비입니다. 정말 뜨겁게 순식간에 뜨거워졌다가 순식간에 차가워진 게 1분기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지난 1월에서 1월 중순까지 우리나라 증시에서 나타났던 현상 중에 대표적인 상황은 바로 포모 증후군, 즉 Fear of Missing Out, 내가 지금 주식시장에 없으면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러한 공포심리, 이러한 심리가 주식시장을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의 어마어마한 자금이 1월 달에 주식시장으로 유입됐고, 그 결과 1월 한 달에만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규모는 코스피 코스닥 21조 6,500억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가 유입됐고, 특히 1월 11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래대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죠. 그리고 저때 당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증권 신규 계좌 개설수가 6만 개에 이를 정도여서 콜센터든 모든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하지만 1월 11일 이후부터 해서 주식시장이 두 달여, 횟수로는 석 달째 횡보장을 그려가다 보니까 군중심리가 정말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모습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면요, 이 자료, 종합주가지수와 거래대금 추이를 보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1월 11일 당시 정말 사상 최대 거래대금이 형성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 심리가 점점 식어갔어요. 왜냐? 증시가 그 이전처럼 뜨겁게 달구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실망감 속에 뭔가 좀 소극적으로 나오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 거래대금이 거의 뭐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증시 분위기를 보게 되면요, 자, 1월 11일까지 주식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였어요. 자, 이 당시 들어온 개인 투자자의 자금 성격이 워낙 보수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왜 보수적이냐? 정말 그 은행이나 부동산에만 투자했던 정말 보수적인 자금이 참다가 이때 주식시장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때 당시 개별 잡주에 투자하기보다는 좀 그래도 안전한 대형주인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자금이 집중이 됐고, 그때 당시 지수만 급등하는 차별화 장세가 발생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시장이 지지부진하다 보니 투자 심리가 차갑게 식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저희 유튜브 영상 조회수도 이때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 보면서 군중 심리가 많이 식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 부분은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1월 이때 당시 사상 최대 거래대금 만들고 정말 과열 양상이 나타날 때 제가
증시 토크를 통해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이 너무 뜨겁다. 비이성적인 부분이 너무 강하다. 자칫하면 큰 상처를 입는 투자자가 늘까 염려된다. 예, 이런 이야기를 저 때 당시 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군중심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군중심리 측면에서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2분기에는 1분기 초 대비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장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증시 재료들이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재료들이 오갔어요. 그런데 지난 1분기 때 있었던 재료들을 떠올려 보면은, 자, 우리가 재료 하나하나에 막 1희 1비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떠올려 보세요. 혹시 게임스탑 사태 기억나시나요? 게임스탑 사태. 예. 뭐 이제 기억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거 뭐지? 맞아. 아, 그런 일이 있었지. 이렇게 어슴푸레하게 떠올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자, 저 게임스탑 사태, 예, 그때 당시 공매도를 했던 헤지펀드들이 미국 개인 투자자들을 비아냥거렸죠. 이거 저거 이제 폭락하니까 조심해라 약 올렸더니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연합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미국 헤지펀드들이 정말 엄청난 고전을 하는 바람에 자금난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1월 말 한국 증시가 하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돈이 급하다 보니 투매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들이 도미노처럼 생길 것이다, 뭐 이런 우려감이 있었지만,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고요하게 끝났잖아요. 자, 저때 당시 뭐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했던 게 최근에, 예, 한국계 펀드 매니저인 빌 황 씨의 아케고스 헤지펀드가 문제가 되긴 하였지만 증시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2분기에도 종종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든 재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예, 모든 악재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기억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혹시 2019년에 2020년이죠. 2020년 연초에 솔레이마니 사태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실 겁니다. 예, 그때 당시는 증시를 뭐 코로나 사태 이전에 뒤흔들던 악재였는데, 예,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아시는 분은 댓글로 손 들어주세요. 예,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자, 하지만 기억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자, 그리고 1분기 때 돌아보게 되면, 자,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 예, 요 부분이 앞으로의 시장에 큰 변수일 것이다 라는 점을, 예,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1월 달에 1% 돌파한 후에 어젯밤에는 1.7% 후반까지 급등하면서 1.8 근처까지 갔어요. 자, 이렇게 급등하는 미국 장기금리로 인해서 증시가 간헐적으로 꿀렁꿀렁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자, 장기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 그 이유를 살펴보면 증시에는 긍정적인 재료예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백신과 함께 보복성 소비가 이제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장기금리 상승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속도가 문제예요. 자, 지난 1월 이후 최근에, 예, 장기금리 상승 속도가 워낙 가파르고, 생각해보면 작년 중반에 저 장기금리가 0.5% 부근에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1년도 안 돼서 거의 한 1점 몇 %? 이거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요, 일단 문제되는 게 이머징 국가 쪽에서, 예, 그 금리 인상이 발생됩니다. 중앙은행에서 브라질, 터키 등등 이런 데서 벌써 이머징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발생했죠. 그런데 이게 도를 벗어나게 되면, 예, 이게 특정 국가의 부도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시장을 꿀렁꿀렁거리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분기에 간헐적으로 증시의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연준 위원들이
대부분 비둘기파적인 완화적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장기금리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는 매파적인 성향도 같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저 속도를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2분기에 간헐적으로 증시가 꿀렁꿀렁하게 하는 변수가 될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속도 조절은 있다 보니까 아주 급한 상승은 아니라 하더라도 2분기 때 한 번씩 있을 겁니다. 워낙 이제 백신도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고 경기 회복 속도, 보복 소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날이 더워지는 4, 5, 6월이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가파르게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수출 통계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고 최근까지 실제 발표된 수출 통계를 보게 되면요, 최상의 시나리오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제가 2021년 수출이 만약 2018년 수준이라면 요건 이제 긍정적 시나리오, 그리고 2019년 수준이라면 요거는 이제 부정적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로 보았을 때 보게 되면은 4, 5, 6월 달에는 기저효과 속에서 수출이 두 자릿수, 그것도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점핑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 2월 달 그리고 3월 20일까지 발표된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시나리오 중에서 긍정적인 시나리오 쪽으로 수치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수준은 오히려 긍정적인 시나리오보다도 약간 위에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월 달과 5월 달에 이러한 전제로 보게 되면은 수출이 4월 달에는 40% 전년 동기비 증가, 5월 달에는 최대 50%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비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자, 이런 정도라면요, 이런 정도라면 2분기에 수출 통계는 전년 동기비 30% 후반에서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정도면요, 보통 저 수출 통계 절반 정도가 그 상장 기업들의 매출 증감하고 얼추 비슷합니다. 그러면 2분기 때 상장사들의 매출은 전년 동기비 20% 가까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매출액이 이 정도 늘면요, 순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좀 이제 기업에 따라 틀리겠지만 100% 순이익 증가 이런 기업들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거예요. 이러한 요소는 시장의 긍정적인 재료로서 다른 재료들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수출 통계 내일 정도 이제 3월의 수출 통계가 발표될 거예요. 내일 그 자료를 이제 보고 추정을 다시 하겠지만 아마 최상의 시나리오에 근접한 수출 통계로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기세로 본다면 2분기에 수출 통계와 더불어서 시장의 긍정적인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수급 측면에서 변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변수인데요. 가장 큰 게 이제 연기금 매도와 공매도 재개입니다. 연기금은 쓸 때는 연기금이라고 쓰고 결국은 국민연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국민연금은 지금 현재 매도 속도로 계속 매도한다면, 자, 초유론까지는 계속 매도해야 됩니다. 이거 참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자, 자세한 얘기는 자주 드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4, 5, 6 이 2분기 때 수급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5월에 재개됩니다. 자, 오랫동안 쉬었던 공매도, 1년이 훨씬 넘었죠. 공매도가 부활하게 되면, 자, 쉬어가면서 바닥까지, 그러니까 거의 제로 수준까지 줄어들었던 공매도가 재개되기 때문에 수급의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요인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변수지만, 자, 어쨌거나 어깨에 뭔가 무거운 것을 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아쉬울 수는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하나 더하자면, 자, 이건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섞여 있습니다. 배당금이
4월, 뭐 늦어도 5월에 이렇게 집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의 투자 자금이 돼가지고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요. 이건 플러스 요인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배당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본국으로 송금하는 일이 매년 4월에 발생합니다. 2분기 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달러원 환율의 부담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달러원 환율이 퐁퐁 치고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를 좀 주저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배당금 이슈는 두 가지 측면에서 호재도 되고 약간의 부담 요인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2분기 때 기다리고 있는 호재성 재료, 그리고 불안한, 불편한 재료들 지금까지 1분기 상황에서 살펴보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자, 시장이 등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올해 소띠 해인 만큼 소처럼 묵묵하게 투자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이거 제가 찍은 겁니다. 착각착각. 예. 왼쪽은 이제 금융투자협회에 있는 거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건 옛날 대신증권. 옛 대신증권. 지금은 이제 명동으로 이사 갔는데, 예, 황소 사진 찍은 겁니다. 자, 저 소의 걸음처럼, 예, 묵묵하게 투자 이어가시다 보면요, 시장이 출렁할 때마다 그 출렁임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투자 기회를 만들어다 줄 것입니다. 그 기회를 수익률로 만들어 가신다면 여러분들 2분기 또는 그 이상을 넘어서 고무적인 투자 성과를, 예, 꾸준히 만들어 가시리라, 소처럼, 소의 걸음처럼, 예, 만들어 가시리라 믿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고요. 자, 언제나 이야기 드립니다만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 분산 투자 지켜가시면서 성공 투자, 예,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2달여 시장이 좀 지지지해서 좀 저의 증시 토크 시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예, 우리 애청자님들 시장 다시 좋아지면 다시 컴백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분기 내일부터요, 예, 성공 투자를 위해서 힘차게 내일 증시 토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